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4일 오후 4시 15분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투표를 통해서 좌파 정권을 교체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0.73% 표차로 불과 24만 표 차이로 선택을 한 것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확 바꿨습니다. 거의 180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결국 국가 정상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탈선한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에 복귀시키고 있는 노력이 하루하루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그런 류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상 준공해가지고 상업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휘말려가지고 5년 동안 놀고 있던 울진의 신한울 1호기 원전이 이제 가동 중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준공식을 했습니다. 착공 12년 만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극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금 가동 중입니다. 올겨울 전력 예비율을 1.6%포인트 끌어올리고 향후 연간 최대 180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특히 2030년에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국내에서 표준이 될 만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 신한울 1호기가 외국에 수출할 때 국내에서 바로 이런 거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참조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27번째인 상업 운전 원전인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27번째 원자력 발전소다. 이걸 여러분들 참고로 머리에 또 기억을 하십시오.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나 하면은 27개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서 2022년은 원전 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원전 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의 이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준공 원전이 된 신한울 1호기는 아랍에미레이트 UAE 바카라에 지어진 것과 같은 APR 1400형 한국형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국내 기술이 아직 달성하지 못했던 원자로 냉각제 펌프 그리고 원전 개척 제어 시스템 등도 그 기자재를 처음으로 국산화한 원전입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가 향후 체코, 폴란드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과 같은 원자로형인 만큼 신한울 1호기의 운영 성과가 차곡차곡 쌓이면은 2030년 해외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참조 원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맞아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속한 축사를 통해서 작심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없었더라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땀과 노력 중에서 제일 큰 것은 투표를 한 거죠. 투표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형 신형 원전 APR 1400 브로슈어를 들고 다니면서 원전 수출 일선에 나섰던 일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에게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면서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은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2026년 세계 수출 5위 강국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원전과 방산 산업을 그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원전과 방위산업, 즉 무기를 수출 산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와 같은 이 개발연대 세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우리가 가발, 그리고 신발, 이런 거 한참 수출할 때인데, 그때 감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또는 무기를 만들어서, 대포를 만들어서, 탱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랍에미리트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면서 원전 산업의 긴밀한 협력을 바라는 친서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국정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조정비서관직을 신설한 것도 원전 수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근원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자마자 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을까요?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고 탈원전 하자는 데모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왜 자가 발전으로 느닷없이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왜 탈원전 정책을 지난 5년 동안 펴가지고 이렇게 국가 경제에 행패를 부렸을까요? 그 의문은 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였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도 작심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훨씬 많은, 훨씬 뛰어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는 원전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눈에 보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원수입니다. 김정은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처럼 행동해 온 문재인의 눈에도 원전은 그냥 눈에 가십니다. 그것밖에 이유를 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그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면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가짜뉴스에 기반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000여 명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 미스테리를 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런 반역적 정책,
문재인의 반역적 정책을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낱낱이 수사 또는 조사 형식을 통해서 까발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문재인류의 종북 좌익 후보를 뽑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는 반드시 5년 임기 말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백서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